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한국체육사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오늘은 한국체육사의 첫 시간이죠. 챕터 1, 체육사의 의미부터 들어가서 볼게요. 체육사, 체육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체육사를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연구 대상을 알고 가는 게 좋죠. 그 연구 대상은 세 가지의 간, 시간, 그리고 공간, 그 안에 인간. 연구 대상에는 시간, 공간, 인간. 시공간을 어떻게 쓰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연구 대상이 들어간다라고 될 수 있고요. 연구 내용에는 연구 내용 보시면 그 기출 포인트 보세요. 스포츠를 통해 시대별로 파생된 여러 문화 현상을 얘기한다. 시대별로, 그쵸? 시간을 봐서 파생된 문화 현상, 그리고 스포츠 기원 또는 발달 과정을 본다. 스포츠 종목의 발생 원인, 그리고 그게 왜 생겼느냐, 그 조건을 보는 것이고요. 체육 사상사, 스포츠 문화사, 스포츠 종목사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연구 내용이 들어가느냐 보면 시대별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종목은 왜 만들어졌고 원인은 뭐고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이러한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대상, 그 안에 그 시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 어떠한 것들이 발생했는지 그 내용들을 찾아내는 게 체육사의 의미, 체육사에 대한 이해고요. 체육사의 이해 보시면 체육사라는 것은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체육 안에 역사, 체육사,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현재의 체육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래를 현명하게 통찰하기 위한 학문이다. 과거부터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그리고 현재의 체육 상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서 미래까지 현명하게 통찰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이 체육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 활동의 여러 현상을 문화사 또는 교육사 측면으로 고찰하는 것이고,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한국 체육사를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체육 역사를 더욱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사 연구 내용과 영역 해서 내용은 우리가 봤고요. 영역에서 들어가서 보는데요. 체육사 연구 영역은요, 특수한 개에게 새통을 먹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해서 묶어서 보세요. 일단 체육사의 연구는 특수한 개에게 특수적 개별적 영역이 있고요. 그죠? 특수적 개별적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는 게 특수한 개에게 새통을 먹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새통. 세계사적, 통사적 영역이 있고요. 지시했다. 지역적, 시대적, 지역별, 시대별 영역. 이렇게 해서 나뉩니다. 어떻게 이게 되게 간단하게 기출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음 중 체육사의 연구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해놓고 1번, 2번, 3번,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세계사적, 통사적 영역이 있고 특수적, 개별적 영역이 있고 지역적, 시대적 영역. 이렇게 해서 세 파티로 나뉜다라는 거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보시면 인간은 긴 역사를 통해 각각의 민족의 고유한 일상적, 노동적, 전투적, 스포츠적인 여러 운동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시대적,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신체 문화를 형성했어요. 즉, 체육사란 운수, 교문, 교문,
신체 운동, 수련, 신체 수련, 신체 교육, 신체 문화. 이러한 유기적인 문제를 거시적, 크게 고찰하고 그러한 존재의 의의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독자적인 학문 영역이다. 운수, 교문 해서 한 개로 암기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처음에는 운동했다가 수련했다가 교육했다가 문화로까지 이뤄지는 이러한 거시적인 고찰을 받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육사 연구 방법 해서 체육사는 기존에 있었던 여러 체육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료를 통해서 체육사를 재구성해야 한다. 체육사 연구 방법의 중심은 사료의 분류와 평가이다 하고요. 시대 구분 보시면 체육사의 시대 구분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느냐? 체육사의 시대 구분은 기존의 구분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이 주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사의 시대 구분에는 독자성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대신 시대 구분은 철저한 고증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육사 연구 단계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문자가 사실 풀렸다 이렇게 해서 체육사 연구 단계는 문자가 사실 풀렸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처음에 문제, 어떠한 것을 연구할 것인지 문제를 선택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료를 분석하고 분류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단계가 두 번째 단계,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는 게 세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풀이와 서술,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가 사실 풀렸다 해서 연구 단계는 사실 어떠한 그냥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분류하고 비판을 한 다음에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으면 그에 대한 풀이와 서술, 이러한 단계로 연구 단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체육사에 대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보셨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져서 챕터 2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시대별로 들어가서 보게 되겠는데요. 처음에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선사시대, 삼국시대의 체육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볼게요. 선사 및 부족 국가 시대의 체육. 선사시대를 먼저 본다 이거죠. 선사시대. 선사시대는 원시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인류의 원시시대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게 선사시대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은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식량 획득의 수단, 그리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지키는 전투술. 이러한 것들이 선사시대, 원시시대의 키워드가 돼요. 이거는 뭐냐? 그들에게 체육은 생활 그 자체라는 거죠. 생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전투술. 그렇죠? 생활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체육이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1번부터 들어가서 보시면 선사시대에는 학교를 전제로 하는 오늘날의 체육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식량 획득의 중요한 수단이자 신체 활동으로 수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활창, 돌도끼,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기술로 인정되었을 것이며 이것은 고기를 얻는 생산기술, 그리고 동시에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전투기술. 생활 그 자체이고 생존 그 자체겠죠. 생활 그 자체, 생존의 문제니까 생존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석촉이 발견됐대요. 이게 석촉이라고 하는 게 돌로 만든 화살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돌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서 화살처럼 돼 있는 게 석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궁술이 발전되었음. 궁술은 활속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발전되었음을 나타낸다, 추정하는 거죠. 어린이들은 또래들과의 놀이를 통해 혹은 부모로부터 궁술을 배워서 활쏘기를 배워서 그 사회에 적응해 나갔으리라 추측된다.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같은 원시 신앙과 같은 주술 활동 그리고 성인식 등으로 신체 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애니미즘은 무생물계 있잖아요. 동물. 나아가서는 살아있지 않은 그런 자연에까지 생명이 있다라고 보는 게 애니미즘이고요. 그리고 샤머니즘 같은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그 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주술이나 종교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원시 신앙과 관련된 주술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련 주술. 이러한 것들이 선사시대, 원시시대 이러한 것들이 키워드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식량 획득의 수단이고 그리고 내 몸을 지키는 전투술, 생존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족 국가 시대를 볼게요. 부족 국가 시대. 이때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있느냐. 가장 크게 이게 제천 행사라고 하는 의미가 나와요. 첫 번째, 부족국가 시대에서는 제천 의식, 제천 행사 이러한 것들이 성행했다. 제천 행사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다. 하늘에 제사를 드린다. 하늘에 제천이죠. 하늘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제천 행사라고 하고요. 고구려의 동맹, 고구려 동맹,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신라의 가배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제천 행사를 계속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천 행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 문제가 기출이 된다라고 하면 제천 행사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예의 무천, 신라의 가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제천 행사의 일종이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제천 행사 때 각종 무예가 실시되었다. 그러니까 무예라고 하는 거는 무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무기를 다루는 기술 이러한 것들을 무예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예가 제천 행사 때 실시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족 국가 시대 두 번째 특징이 제천 행사 말고 성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박지윤을 떠올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은 세대라면. 성인식. 성인식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참고 이겨내야만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인식을 통해서 이 어떠한 과정. 이 과정이 근데 사실 되게 무서워요. 현대적으로 보면 보세요. 그 당시 시행되었던 성인식은 단식, 굶는 거죠. 단식이나 생매장. 몸에 상처를 내거나 못을 박는 등 고행을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을 견뎌야만 유년 생활 벗어나고 청년단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겪었다는 거죠. 이러한 부족 국가 시대에서는 제천 행사, 성인식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궁술과 유희. 궁술이라고 하는 게 활속이잖아요. 이거는 되게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당시의 지배층들은 무예를 통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무술 연마를 겸하여 사냥을 즐겼다. 삼국시대의 무예적 유희, 즐기는 거예요. 무예적, 무기를 가지고 즐겼던 것은 석전, 수박, 각저 등이 선사시대부터 행해진 전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석전은 뭐냐면은 돌 던지기예요. 돌팔매질 이러한 것들.
편을 갈라서 서로 돌 던져서 싸우는 이러한 돌팔매 놀이, 편 갈라서 돌 던지는 그러한 것이 석전이고요. 수박은 뭐냐면 주로 손을 써서 경쟁을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태권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박. 그리고 각저는 뭐냐면 오늘날의 씨름으로 보시면 돼요. 씨름이 각저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윷놀이에서는 기출이 됐었어요. 윷놀이가 예전에는 5개에 지금은 4개잖아요. 4개를 던지는데 옛날에는 5개를 던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도개, 걸윷모 나오잖아요. 도개, 걸윷모가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 그 크기와 빠르기를 이용해서 나눴는데요. 돈, 견, 양, 우, 마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돈견, 양우마. 돼지. 돈은 돼지고요. 돼지 돈자. 그리고 견은 개, 양, 소 우자 쓰죠. 말 마자 쓰죠. 그래서 돼지, 개, 양, 소, 말, 돈견, 양우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세요. 우리 민족의 전통 오락 중 가장 오래된 놀이가 윷놀이거든요. 이 윷놀이는 정월 초하로부터 보름까지 행해졌으며 도개걸윷모 해서 호칭을 붙여서 실시하는 놀이로 돼지, 개, 양, 소, 말, 짐승의 크기와 빠르기에 의해 판 위에서 말이 나아가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당시의 부여의 사출도를 다스리던 관측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윷놀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용어로 따지면 저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저포. 4개를 던지잖아요. 그렇죠? 포, 4개. 지금으로 따졌을 때는 윷놀이 해서 저포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5개의 나무 막대기로 이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4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 및 통일 신라 시대의 체육을 볼게요. 삼국 시대는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삼국 시대잖아요. 삼국 시대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자, 봅시다. 고대 부족 국가 체제를 갖추며 민족 의식을 성장시켜 통일 신라 문화의 정신적인 기초를 부여한 시대이다. 삼국이 서로 계속 대립을 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래서 국방 체육으로서의 무술이 발달했다라고 보는 게 삼국시대예요.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국방 체육 발달. 그래서 무예 이러한 것들이 발달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삼국시대의 사회. 유교와 불교가 도입되어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조화를 이룬다. 윤리의식과 정치제도가 발달이 되었다. 하고 삼국시대 교육에 대해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나눠졌잖아요. 고구려에는 일단 태학과 경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것과 경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고경태 이렇게 해서 그냥 고경태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경당에서는 경당, 공부하는 교육적인 것인데도 활쏘기가 들어갔어요. 활쏘기가 교육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백제는 의박사, 역박사, 오경박사 하는 박사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면 백제구나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비읍 연관하시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화랑도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단독으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화랑도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랑도 같은 경우에는 궁술, 기마술, 검술, 사냥, 편력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 다시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편력이 무엇이고 궁술이 무엇. 궁술은 말 그대로 활, 그리고 기마술은 말을 타는 기술, 검술은 검을 다루는 기술, 사냥은 말 그대로 사냥을 하는 거. 편력은 음악과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그러한 야외 활동을 의미하거든요. 뒤쪽에 가서 화랑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의 무예 들어가서 보시면 신체 단련과 군사훈련을 목표로 한 상무적 무예가 중시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삼국이 계속 대립되고 마찰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국방체육이 강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문예, 글도 중요하지만 무예가 중심적으로 중시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궁술이라고 하는 게 활쏘기라고 했어요. 삼국시대에는 궁술이 무술로서 높이 평가되어 궁술 실력으로 인재를 등용했다. 기마술, 궁술 매우 중시했다라고 했어요. 삼국시대에는. 그쵸? 그래서 백제 신라에서는 궁전법으로 인재를 등용했다라고 해서 기마랑 말을 다루는 것과 궁술, 활쏘기로 시험에어 선발했다. 신라의 궁전법. 이 개념도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마술과 궁술로서 기마술과 활쏘기겠죠. 이러한 것들로서 인재를 등용했다라고 하는 것. 활쏘기, 궁술이 중요했다. 삼국시대엔 그랬구나.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랑도 체육 들어가서 볼게요. 이 화랑도를, 신라의 화랑도를 빼서 볼게요. 입산수행. 이건 뭐예요? 입산수행.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게 입산수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편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까 기마술, 궁술, 검술, 사냥, 편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 편력은 뭐냐? 음악 또는 시,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그러한 교육을 얘기해요. 그리고 신체 활동도 당연히 있겠지만 음악과 시와 관련된 활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편력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야외 활동이다. 야외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편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떠한 것들, 이 단독으로 편력이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화랑도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 활동의 도덕적 품성과 미적 정조 함양했고 신체적 단련을 통한 강한 청소년 양성. 원강의 세속 5개를 바탕으로 충성 보국할 수 있는 문무겸비의 인재 양성을 했다. 그래서 세속 5개는 뭐냐면 사군이충. 써드릴게요. 세속 5개 나와 있죠. 지금 세속 5개 개념. 세속 5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게 사군이충, 두 번째로 보는 게 사친이효, 세 번째로 보는 게 교우이신, 네 번째가 살생유택, 다섯 번째가 임전무퇴. 이러한 개념이 있어요.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다. 사군이충이고요. 부모를 효로 섬긴다. 부모를 효로 섬긴다. 사친이효. 친구를 믿음으로 사귄다. 교우이신이고요. 살생유택은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데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살생유택의 개념. 임전무퇴, 전쟁에 나갔으면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임전무퇴예요. 원광의 세속 5궤, 이거의 바탕으로 충성 보국할 수 있는 문무인재를 양성했다라고 하고 국가 관료의 등용을 교육제도다. 풍류도, 국선도, 원화도라고 하기도 해요. 이 화랑도 같은 경우에는 풍류도, 국선도, 원화도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신라의 화랑도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 민속 스포츠와 오락에 대해서 들어가서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수렵. 삼국시대의 수렵은 본질적으로 두 개의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왕에 의한 순행, 즉 군사적 시위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수렵이고 다른 하나는 놀이로서의 수렵이 있을 수 있다.
방응. 방응은 매사냥을 얘기해요. 매 있죠. 새. 매사냥을 얘기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모두 매사냥을 하였다. 축국. 이거는 의미 그대로 되게 비슷하게 보면 돼요. 오늘날의 축구, 제기차기 이런 것과 비슷한 건데요. 가죽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공을 발로 차서 축구랑 되게 비슷하죠. 이름도 비슷하죠. 축국. 헷갈리지 않으실 거 생각하고요. 궁술, 활쏘기.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거였어요. 궁술, 기마술, 그쵸? 활쏘기라는 신체 활동이 무술로서 삼국시대에 이미 체계화되었어요. 기사, 기사는 말을 달리면서 쏘는 궁술을 얘기해요. 좀 더 어렵겠죠? 이러한 것들. 석전, 석전은 뭐였어요? 돌 던지기, 편을 갈라서 돌 던지기로서 변전, 편전, 편쌈이라고 하기도 해요. 석전 자체를 변전, 편전, 편쌈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쪽 저쪽 진영을 나눠서 서로 돌팔매질하는 전투적 유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투호라고 나오죠. 투호는 뭐냐면 그 항아리에 우리 어디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면 체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항아리 같은 거에 화살촉 같은 거를 던져서 집어넣는 그러한 게 투호예요. 일정한 거리에서 항아리를 놓고 화살과 같은 것을 던져 넣는 오락이다. 이거는 근데 비단 오락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자신의 수양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예의를 통한 군자의 태도를 배우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었던 듯하다라고 돼 있죠. 던지면서 계속 자신을 수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양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예의. 단순한 놀이라기보다는 궁술과 같은 것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게 투호라고 하는 거였고요. 기타 놀이에 위기가 있어요. 위기는 오늘날의 바둑을 의미해요. 바둑 같은 그러한 것이 위기고요. 악삭은 쌍육이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예요. 기출 포인트 보시면 쌍육이 나와 있죠. 쌍육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겨루는 그 말을 써서 먼저 들여보내는 그러한 놀인데요. 어떻게 보면 부루마블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사위를 이용하니까 두 개의 주사위. 그래서 쌍육. 두 개의 6개 주사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마는 대나무 말 만들어서 하는 것, 농주는 두 손으로 이제 공을 여러 개를 던지고 받는 그러한 것을 얘기해요. 공중으로 던지고 받으며 노는 놀이, 공 놀리기, 뭐 죽방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저는 잘 못하는데 한 손으로만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 농주, 풍연은 연 날리기.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삼국시대의 체육 사상. 삼국시대의 체육 사상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심신이 마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불끈불끈하다. 불끈불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심신 일원론을 강조했어요. 마음과 신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번, 신체미를 강조했고 3번, 불국토 사상이 지배적이었고 4번, 군사주의 체육이었다. 삼국시대 체육은 서로 간에 계속적으로 대립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군사주의 체육이었고요. 그 다음에 심신이 하나다, 심신 일원론적이고 신체미를 강조했고요. 불국토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불국토 사상은 뭐냐라고 하면 자신의 땅이 곧 부처의 나라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신라의 화랑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기출 포인트 보세요.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국토에 대한 신성함과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는 불국토 사상을 교육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불국토 사상 자체가 자신의 땅이 곧 부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호연지기라는 의미는 뭐 아주 공명정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뭐 그러한 용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체육사의 의미와 그리고 선사 삼국시대 체육에 대해서 봤어요.
이 어떠한 내용들이 중요한지 조금은 보이시죠? 체육사의 영역에는 무엇이 있었고 그리고 선사시대, 원시시대에는 생존 그 자체가 체육이었구나. 살기 위해서, 식량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전투술, 생존 그 자체가 키워드가 됐었고 부족 국가 시대에서는 제천 행사, 부여의 영고, 고구려 동맹, 예의무천, 신라의 가배 이러한 것들이 제천 행사의 일종이었고 성인식을 거쳐서 궁술과 유희 이러한 것들, 궁술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삼국시대에서는 계속 서로 간의 대립, 전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예가 중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궁술과 기마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이 계속적으로 나왔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구려에서는 태학이나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고 신라에는 박사제도가 있었어요. 백제에는 박사제도가 있었어요. 그럼 신라에는 화랑도라는 게 있었는데 화랑도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그 교육 형태가 궁술이나 기마술, 검술, 사냥, 편력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편력이 단독으로 기출이 된 적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시와 음악, 그러한 신체 활동을 포함한 시와 음악 이러한 것들의 활동이 포함이 된 야외 활동이었다라고 하는 것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삼국시대 민속 스포츠와 오락에서는요. 이러한 내용들도 있지만 이게 현대적으로 어떠한 종목과 연결이 되는지 그 매칭도 조금 중요하게 보실 필요 있으시니까 한 번쯤 다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1, 챕터 2에 대해서 기본 이론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할만하세요? 한국 체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연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해를 통해서 연상하시면서 암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